서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6월 6기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6월이 시작이 되는데 6월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악재들을 가득 안고 운명의 6월을 맞이하는데요. 한 4개의 내관이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민주당을 보면은 혼돈의 민주당 아니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겹치고 이재명의 리더십까지도 이렇게 추락하면서 당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김남국의 코인 파동이라고도 하고 코인 사태라고도 합니다만은, 김남국이가 지난 15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후 잠적을 했다가 그저께 12일 만에 그 안산 단원구 지구당 사무실에 또 잠깐 나타났더라고요. 더 팩트라는 데서 어떻게 또 발견을 했어요. 아주 잠복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어디로 갔나요? 강원도로 가지는 않았을 테고요. 지금 이제 먼저 이재명의 4개 아까 리스크를 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4개가 아마 김남국 코인 문제, 그다음에 송영길의 돈봉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심리적으로 거의 분당 상태 개딸들이나 친명 비명의 개파 갈등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그다음에 바로 오늘 여러 신문에 났지만 이재명 개인의 다시 사법 리스크, 영장 재청구,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이게 6월 위기설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남국이 문제부터 보면, 이자가 이제 서슬 이게 안산에 화면에 좀 잡히고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안민석이가 뭐랬냐면, 이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오래 안 간다. 이 말이 곧 나타난다 이 말은요. 곧 아마 이게 검찰에서 아마 소환한 게 아닌가 저는 보입니다. 제가 확인 안 해주더라고. 제가 이게 남부지검에 아는 분이 많고, 그렇죠. 이게 또 직접 아무리 부장검사가 제 고등학교 대학 후배지만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봐도 이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개로 감을 잡아보면 거의 소환 통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체포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안민석이도 아니까 결국에 곧 아마 이제 나타날 거다. 왜? 검찰에 소환되면 안 나타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미리 바람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김남국이가 반성과 성찰할 놈도 아니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제가 어제도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김남국이는 한 3가지 정도 하고 있다 보면 돼요. 3가지. 하나는 이게 여론을 간보고 있어요. 간보기. 주로 접촉, 인터넷 대학에 나에 대한 소나기가 지나갔냐, 태풍이 지나갔느냐, 이런데 여론 떠보는 거, 간보는 거 있잖아. 이거 하나 하고요. 간보기.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증거인멸하고 수사준비죠. 혹시 이게 내가 안 숨긴 증거가 없나 다 인멸할 거 인멸하고. 강원도에다 갖다 많이 버려버렸나요? 여러 군데 했다 봐야지. 그 다음에 검찰에 부르면 내가 뭐라고 할까? 수사 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거 이게 2번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이놈이 이게 쭉 이게 숨어가지고 모니터하면서 이게 가짜뉴스 없나? 나중에 고발해가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1순위입니다. 서 변호사 옛날에 친했는데 자기 너무 공격한다고 방송마다 김남국이를 제가 제일 많이 공격하니, 저 혹시 이게 가짜 없나? 저 송구권 혼술에도 자꾸 이게 대선 자금이라는데 저 대선 자금이 아니면 고발해버릴까? 이런 이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저 송구권 선배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좌파들 이런 거 잘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게 철저하게 팩트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 이게 김남국이 여론에 밀려가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나중에 대책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팩트에 따라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3가지를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걸 본인도 느끼잖아요.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이가 코인을 거래한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처벌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정치권의 관심은 김남국 그런 코인에 들어갔던 돈, 조기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간에 뭐 30억 현금화 했다든가 이런 것들 속에 이재명 돈이 함께 들어가 있느냐, 공동 투자를 한 거냐, 경제 공동 투자하는 것 하나하고 현금화한 돈들, 그게 지난해 2월 15일인가 16일 날 현금화했으니까 바로 대선 공개 이제 선거전이 스타트 되면서 현금화했으니까 이게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인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건 뭐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놓으면 진짜 이게 남북의 바다가 제일 커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가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안민석이는요. 안민석이는 이제 김남국이가 상당히 그 착한 애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야, 이게 안민석이가 김남국이가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애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방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유효상종 아닙니까? 안민석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 천하가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착하다 안 하다를 기준을 안민석을 기준으로 하면 김남국 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도덕의 기준이 안민석이 네가 돼야 되냐? 안민석이 너야 뭐 이게 그 최순실이 300조부터 지금 이게 기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아니 독일 검찰에까지 확인했다면서. 근데 독일 검찰에서 그런 적 없다고 해신여가 기소 의견으로 지금 안민석이 이게 곧 아마 영장 청구 올 겁니다. 예. 국회. 예. 그리고 이게 윤지호를 의인이라고 그때 얼마나 떠받들었습니까? 예. 윤지호를 의인. 항상 거짓말 제조를 밥 먹듯이 하는 안민석이 너 기준에 보면 김남국이가 착하고 거짓말 못할지 모르지만 예. 우리 평균적인 국민들을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 대상하면 안민석이 너도 거짓말쟁이고 김남국이 되게 거짓말쟁이 아니냐. 예. 지금 이렇게 김남국이가 거짓말을 이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걸 이렇게 착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김남국의 거짓말을요 종합 정리해서 이게 제목만 5개를 적어 왔어요. 아, 그래요? 자, 첫째, 김남국이 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고 7년 동안 라면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그다음에 찢어진 운동화 36,000원짜리 신다 했지. 네. 근데 신고 재산이 얼마야? 이런 게 거지 코스프레, 한 푼 줍쇼 코스프레, 이게 첫째 거짓말이야. 예. 김남국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그때 한동훈 장관 이모 교수를 이모하고 너무 썼느냐? 그때 김어준이 나가서 2시간 자고 준비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랬잖아. 예. 그때 너 2시간 자고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준비한 게 아니고 코인에 코인에 투자한 게 너잖아. 너 대선 때 하루에 49번 거래하고. 야, 그거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 청문회 할 때도 계속 10분, 그랬잖아. 20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게 무슨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을 했게 수행실장 하면서 그냥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거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너 이게 대선 때 440만 원 현금했다 했잖아. 네. 근데 이미 2억 5천 현금화도 나오고 실제 그 30억이 입증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이제 현금화 금액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있잖아. 예. 이자가 이게 처음 해명할 때 뭐 2021년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팔아가지고 위믹스 있잖아. 예. 이거는 이제 그 업비트에서 산 것처럼 해명했죠. 네. 근데 업비트에 그때 위믹스 상장도 안 돼 있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자가 코인한 게 2016년에 이더리움 있잖아. 예. 이걸 이게 그때 8천만 원치 들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 들고 있으면 한 몇백억 돼요. 그게 2016년부터 한 거예요. 근데 지는 LG 디스플레이 주식 파는 거 있잖아. 이것만 이게 거짓말 한 거죠. 시작부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5번째. 너 그때 그 가평에서 휴게소 발견된 날, 그 다음날, 그때 비썸이나 업비트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못 준다, 복잡해가. 근데 너 비썸 거 다 받아갔잖아. 그러니까요. 비썸 거 그런 내용 다 받아갔잖아, 19일날. 예. 전부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김남국이가 해명한 게 제가 보기에 100%, 100%, 100% 거짓말인데, 예. 이 안민석이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착한 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이게 김남국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요. 거의 다 이게 이제 자료 확보가 기본 조사는 끝났대. 아, 그래요? 전문가들에게 거의 전력 투구해가지고 주말도 없이 수사해서 이제 아마 이번 주 보십시오. 바로 이게 소환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도 말씀하신 대로 안민석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정청래, 김용민, 양이원영
이른바 또 철험회 소속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에 김남국이가 조국 수호대에 있는데 김남국 수호대 역할을 지금 하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마녀사장이다, 여론재판이다, 뭐 검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재단을 하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입으로 뭘 싼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안민석 의원이 전하는 것을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하면서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죽을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김남국이요? 예. 이자는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이자는 절대 노무현의 길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의 길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수많은 몇백억의 코인을 남겨놓고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냐. 네. 따라서 이 김남국이는 숨겨놓은 재산이 저는 많을 거로 봐요. 네. 이자가 2016년 처음에 이더리움 할 때 그때 이더리움이 상장도 되기 전입니다. 네. 그때는 이게 그 해외 계좌나 장외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때 현자예요. 해외 계좌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숨겨놨을지 모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첫째 이게 그 워낙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에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조국이 같은 애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양심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박원순은 제가 박원순 별로 싫어하지만 예. 그자들에 비하면 이게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게 자살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게 있다면 야 내가 이게 저 여성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내가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추행을 하고 희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살 죽음으로써 좀 속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부인 권영숙이 또 이게 내 아들 노건호 받은 거 내가 뭐 알았다 몰랐다 이게 내 책임 아니냐. 시계는 내가 받았는데 야, 그 이인규 책에 놓잖아. 그 쪽팔리게 좀 빼주시오. 이런 기본 양심은 있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이재명이 주위에 5명이 극단 선택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은 안 해요. 왜? 기본 양심이 없으니까. 조국이 저는 안 죽는다 봐요. 이자가 이게 얼마나 두껍고 이게 그런데 자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김남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에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예. 이런 게 좌파들은 자살 안 합니다. 가진 게 많고.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안민석이가 또 이게 쇼인 게 아니니까 그만큼 억울하다. 죽고 싶은 사람 심정 알정도 억울하다. 이런 게 쇼를 한 거예요. 뭐 김남국은 뭐 본인 스스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대선 당시 이 P2E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특보단장을 했던 유정현 교수 중앙대 또 코인 사관학교 이번에 김남국의 코인을 확 파헤친 이 변창호 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은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만 거기도 또 뭔가 위협이 있나 어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너 가족 조심해라 발을 잘라버리겠다 뭘 어찌겠다 눈을 파버리겠다 뭐 그냥 들을 수 없는 이런 협박이 계속 오고 문자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게 그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위정현 그 학회장 있잖아요. 예. 위정현 예. 게임 학회장. 게임 학회장이죠. 그 다음에 그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이분들이 엄청나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경찰이 이제 신변보 들어갔더라고요. 원래 빨리 들어갔어야죠. 지금 이게 이재명 주위에 살해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배소연이 남편 있잖아요. 예. 배소연이 그 격리. 예. 그러니까. 그 남편도 자살했잖아요. 내연남. 예. 예.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변호사님 이병철 씨. 그 다음에 그 우리 전영수 비서실장. 그 다음에 유한기 김문기 씨. 예. 이재명 주위에 오죽하면 외신 기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어렵거린다고 이게 막 어시시하다고 외신 기자가 질문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르게 또 이번에 혹시라도 이게 그 변창호 또는 이제 그 위정현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익 신고 제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인 비리를 폭로하고요. 이걸 이제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죠. 예. 이런 분이 공익신고 제보자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따라서는 지금 여기 경찰이 신변보호 나섰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게 그 보호하고요. 아마 이게 이 협박이 막 엄청나게 아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정말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김남국이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빨리 잡아넣든가 그래야 신변이 안전이 되는데 지금 김남국이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 중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타나면서 기자회견 비슷한 거, 뭐 간담회일지 회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혹시 또 양심 서르는 것 아니냐. 요즘 보니까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30일에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열립니다만 거기다 제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김남국이도 뿔이 많이 났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또 채널A 나가 김진표 국회의장을요. 예. 엄청나게 까버렸어요. 아, 그래요? 왜?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에 이제 조문을 보면 국회의원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청가라 합니다. 청원 휴가 있잖아. 청원 휴가라고 그러죠. 휴가를 이제 하면 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수리해주면 월급을 그대로 주는 거죠. 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예. 월급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오히려 2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김남국이가 이게 청원 휴가를 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의장이 월급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김남국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게 다리가 부러지냐? 김남국이가 이게 무슨 공무 수행하다가 이게 뭐 다치냐? 자기가 이게 범죄를 저질러 무단으로 잠수 탔는데 이걸 그냥 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 너 그래서 이게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니냐. 예, 빨리 이게 저는 출석 요구를 보내고 월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어제 방송에 이야기했고요. 예. 아마 이제 국회 윤리가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아마 김남국이를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 제명이 되는데, 근데 뭐 민주당이 그런 얘기가 야야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자문위원회 보내가지고 시간 이게 한 2달 끌자. 예. 이럴 것 같아요. 뭐 80일까지 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뭐 제명을 하거나 김남국이를 이러면 이게 김남국의 양심선언 폭로가 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아마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네. 양심선언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자기를 이게 민주당이 김남국을 못 버리고 있다. 이재명이도 이게 김남국이를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해명해가지고 그냥 이게 거짓말을 한번 돌파해보자 이런 의도죠. 뭐 탈당 자체도 이재명하고 다 협의가 돼갖고 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이정현 교수가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 대선 기간에도 가상화폐라든가 P2E 그 합법화 하면은 옛날 바다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 청소년들 도박판이 돼버린다. 절대 이거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남국이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 밀어붙이더라는 거. 당신은 후보죠. 대선 후보가. 그때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갔는데 요즘 보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가상화폐하고 거기서 대선자금 또 끌어들이고 그래갖고 대선자금 펀드 뭐 이재명 펀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둘이 또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니까 김남국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뻥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뜻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으로서는 김남국 사태 이건 정말 본인으로서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김남국하고 아무리 선긋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그서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 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